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은요. 뿅 마션이에요. 빠밤. 너무 표지가 귀엽지 않나요? 표지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난 진짜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이 마션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굉장히 잘 살린 표지인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일단 이 작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작가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작가분이요. 이분의 이름은 앤디 위어예요. 앤디 위어. 이 작가분이 되게 젊으세요. 1972년생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분이요.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하면요. 아버지의 직업이 무려 입자 가속기 물리학자. 어머니는 뭐 하시는지 아세요? 어머니는요. 전기 기술자. 이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이과에 딱 과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도 막 아이작 아시모프 같은 그런 책 있죠. 막 SF 소설들을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 앤디 위어라는 이분은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15살에 국립연구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잠시 다니기는 했는데요. 컴공과를 다니기는 했는데요. 졸업은 안 하고 그냥 계속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를 돌아다니다가 블리자드에도 있었다, 여러분들. 그 블리자드에도 있었는데 그때 그 워크2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취미생활이 글쓰기인 거야. 되게 특이하죠? 어렸을 때 SF 공상과학 소설을 이렇게 막 보고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글 쓰는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본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막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본업이고 이제 낮에 일을 하고 와서 밤에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기 시작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션이었죠. 대단하죠. 편하게 그냥 재미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슬슬 인기를 끈 거예요. 이게 2009년에 아마 연재하던 소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쓰게 됐냐 하면요. 이분이 과학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성을 막 생각을 하다가 유인우주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유인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가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만약에 이 한 명이 화성에 가서 뚝 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재난적인 소설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컨셉을 뭘로 잡았냐면 맥가이버의 화성 생존기 정도로 잡았대요. 그래서 보다 보면 진짜 맥가이버 같아. 막 되게 문제 해결을 엄청 잘해요. 엄청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방법들로 문제점들을 막 해결해 나가기 시작해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막 글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블로그에다가 계속 막 보고 글을 올리고 인기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전문가들이 본 거예요. 뭐 우주 관련된 전문가들,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걸 보면서 댓글에다가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바꾸셔야 될 듯요. 이렇게 딱 댓글을 남기면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블로그 글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 글이 굉장히 소설이면서도 엄청 과학적이래요.
근데 이렇게 인기가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블로그에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이거 짜잘짜잘하게 올린 거 너무 보기 힘들어요. 이북으로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글을 이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북으로 냈어요. 근데 이북으로 냈는데 이북 리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북 너무 어려워요. 그 아마존에 있는 그 킨들로 내주세요. 이래가지고 아마존에다가 또 다시 출판식으로 합니다. 근데 블로그에서도 인기가 많죠. 이북으로도 냈죠. 킨들로도 냈죠. 이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전까지는 이 소설로 어떠한 수익금을 낼 생각이 없었어. 그냥 취미생활로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아마존에도 글을 올렸을 때 아마존에 이걸 등록한 게 0.99달러인가 그렇게 수수료를 내야지 등록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수수료값만 0.99달러만 받고 이 책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 책을 사람들이 편하게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고 종이책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럼 그래 볼까요? 하면서 종이책으로 딱 내는데 이 종이책이 대박이 났어. 그러더니 영화사에서 자네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볼 생각이 없는가? 라고 얘기가 와서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돼서 영화로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맷 데이먼이 화성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일단 스토리 요약을 해봅시다. 이거를 영어로도 안 보신 분이 있고 책으로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토리를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약간의 먼 미래에 이 나사가 화성으로 유인 우주선을 띄웁니다. 그래서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를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호랑 2호가 전부 다 성공을 하고 이제 3호를 띄우려고 해요. 근데 3호를 딱 띄우는데 여기에 6명을 태워서 보냅니다. 근데 6명 중에 딱 이제 약간 꼽사리? 이 주인공이 왜 여기에 참여하게 됐는지가 이 책에 나중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냥 되게 밝고 긍정적이어서 뽑혔어.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서 뽑혔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 가면 꽤 오랜 시간 대원들이랑 함께 보내야 되는데 막 성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날 서가지고 너 숨 쉬었어 지금 너 나 한 번 숨 쉴 때 너 지금 2번 숨 쉬었어 너 지금 산소 나보다 더 많이 썼어 뭐 이런 그런 거면 안 되잖아. 되게 까칠한 성격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머러스하고 약간 위트 있고 좀 되게 무던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맷 데이먼이어서 마크 와튼이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그 사람이 이제 마크 와튼이라서 그래서 뽑힌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능력도 있는데 성격이 좋아서 이 3번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라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도착했는데 일을 막 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기지도 세우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막 흙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모래 폭풍이 막 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얼른 돌아가자 우리 우주선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다 막 이렇게 낑낑거리고 우주 막 모래 폭풍을 막 뚫고 가는데 갑자기 탐사선의 안테나가 뿅 하고 떨어지더니 이 마크 와튼 주인공 몸으로 푹 하고 찌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하고 안테나를 맞은 다음에 이 모래 폭풍에서 낙오가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 대원들이 쟤를 버리고 갈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아니야 버려야 돼 이리 와 남은 사람들이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거기서 막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주인공을 버리고 이 나머지 탐사 대원들만 그 화성 상승선 그러니까 탐사선을 다시 타고 우주선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간단 말이야.
더 이상 화성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지구로 돌아와요. 주인공은 거기다 버려두고. 죽은 줄 알았으니까. 아니, 안테나에 몸이 뚫리고 그 와중에 모래폭풍에 휩쓸렸는데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왕들은 지구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인공이 눈을 뜨죠. 모래 속에서 팍 하고 손이 올라오더니 이제 이 주인공이 살아납니다. 근데 살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 남들이 다 갔는데 무슨 전화기가 있어갖고 야 니네 나 버리고 왔더라 돌아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일단은 살아남아야겠는데 남은 식량은 얼마 없고 이 사람이 4년 동안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무슨 4년 동안 버틸 거라고 생각하고 간 게 아닌데 거기에 뭐 식량이 있겠어요? 물이 있겠어요? 산소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당장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막한 거죠. 모래폭풍을 뚫고 살아나는데 안테나 이렇게 찔려가지고 살아났는데 어떻게 날 버리고 갔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다가 여기에서 감자를 키우게 되죠. 감자를 키우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거기서 살아남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데 뭐 이 사람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살아남았고 지구에다가 이 메시지를 송신을 하면서 지구에선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라는 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 막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구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대략적인 줄거리예요. 되게 재미있어요. 이게 약간 여기 뒷페이지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미션 1, 미션 2, 미션 3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하나하나 나와요. 머무를 곳이 부족해요. 공간을 확보합시다. 미션 1. 자, 다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또 다음 문제가 터지는 거야. 호흡을 지속해야 된다. 산소를 분리해내자. 산소를 분리했어.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 식수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화성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화성에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발상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공기를 만들까? 어떻게 물을 만들까?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게 그게 나와 있는데 물을 만든 거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일 앞부분이요. 1장이 딱 시작하고 나서 1장 딱 시작되고 나서 바로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 한 문장, 이 맨 첫 번째에 나온 이 문장이 나는 올해 읽었던 가장 인상 깊은 첫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좆됐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나는 좆됐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아무래도 좆됐다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봤더니 I'm pretty much fucked 예요.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I'm pretty much fucked 이렇게. 이 책을 딱 읽는 순간 아무래도 좆됐다. 이게 뭐지? 이런 관심이 딱 가잖아요. 그래서 난 이 앞부분이 되게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드는 도입부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뭐 나는 식물학자이자 기계공학자이고 나는 뭐 프로젝트에 선발이 돼서 나 이제 화성으로 간다. 화성으로 가는 과정이 이랬고 뭐 이러이러해서 화성에 딱 도착했고 나는 뭐 모래폭풍을 만났고 나는 안테나에 찔렸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래도 좆됐다. 나는 화성에서
6일째 살아남았고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우리가 화성에 갔을 때, 화성에 우리가 뚝 하고 떨어졌을 때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약간 화성 생존 매뉴얼을 내놓은 것처럼 되게 막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이 디테일이 되게 잘 살아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디테일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읽어줄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화성을 탈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지구랑 교신을 하고 야, 너 이 지점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또다시 모래폭풍이 불어닥쳐요. 그래서 모래폭풍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모래폭풍에 들어갔어. 자, 읽어줄게요. 그러고 나자 갖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1. 시계의 비대칭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모래폭풍뿐이다. 2. 모래폭풍은 태양전지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3. 며칠 동안 나의 태양전지들은 서서히 효율이 떨어졌다. 이를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나는 며칠 동안 모래폭풍 속에 있었다. 2. 젠장. 나는 지금 모래폭풍이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스키피아 파렐리로 접근할수록 모래폭풍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마르트 분화구를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훨씬 더 커다란 것을 돌아가야 한다. 게다가 서둘러야 한다. 모래폭풍은 움직인다. 가만히 있으면 그 속에 파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지금은 효율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번에 길을 잘못 고르면 먼지를 먹고 죽어야 한다. 내겐 위성사진이 없다. 폭풍의 규모와 형태, 진행 방향에 대해 알 길이 없다. 아, 나사와 5분만 이야기하게 해준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고 보니 지금 나사는 이 판국을 지켜보며 몹시 불안해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철저히 알아봐야 한다. 이번 폭풍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알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당장 말이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또 이제 미션이 또 추가됐죠. 모래폭풍에 갇혔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뜨등 메인 퀘스트가 딱 떴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해결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답이 없지.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할까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하게 해결했어요. 아까 태양전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합니다. 현재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86km이다. 내일은 이곳에 태양전지를 하나 놓아두고 남쪽으로 40km를 달려갈 것이다. 그런 다음 그곳에 태양전지를 하나 더 떨어뜨려 놓고 또다시 남쪽으로 40km를 갈 것이다. 그러면 총 80km에 걸쳐 세 지점에서의 발전량을 알 수 있다. 그 다음날 갔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태양전지들을 수거하여 데이터를 확인하면 된다. 동일한 시각에 그 세 지점에서의 발전량을 비교해보면 폭풍의 모양을 알아낼 수 있다. 요런 식으로 되게 매뉴얼 같이 나와 있어요. 나도 모래폭풍에 빠지면 저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자, 그런데요. 여기 아까 계속해서 나왔듯이 아무래도 좆됐다 같은 이야기나 나는 모래폭풍의 영향권 안에 있다. 젠장. 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식으로 위트 있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이 왜 화성 탐사대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여기 이 부분을 읽어줄게요. 이거는 이제 요 마크 허트니가 화성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지구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마크 와트니에 대한 특집을 막 TV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TV 인터뷰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모실 손님은 RS 탐사 임무의 전담 비행 심리학자이신 닥터 아이린 실즈입니다. 닥터 실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린은 자신의 마이크펜을 매만졌다. 마크 와트니를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물론이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각 대원들의 정신건강을 진단했습니다. 아이린이 말했다. 마크 와트니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죠. 그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은 어떤가요? 마크 와트니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물론 RS 탐사대의 대원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크 와트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기응변에 강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성격이 그의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캐시가 말했다. 그러자 아이린이 맞장구 쳤다. 아마 그럴 겁니다. 게다가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늘 유쾌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죠. 재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성격이 이 인터뷰 하나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인터뷰 다 나오잖아, 성격이. 굉장히 위트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농담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 그 성격 덕분에 이 화성 탐사대에 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밝아 보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이 밝아요. 나는 화성에서 혼자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서 되게 뭔가 막 인간이 고독하고 우울감에 빠져있고 거기에서 생존하면서 막 이런 되게 우울하고 무거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밝아요. 물론 중요한 포인트인 부분에선 진지하지만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밝아요. 다시 이 부분 짧게 읽어줄게요. 오디오 녹취 기록 119 화성 일제. 이게 말이 돼? 다 필요 없어. 이 에어로크도 저 막사도 이 행성 전체도 다 꺼져버리라고. 이제 정말 안 한다. 지긋지긋하다. 어차피 몇 분 후면 공기가 다 빠져나갈 텐데. 그 시간을 화성과 싸우는데 허비하는 건 미친 짓이지. 그런 짓은 토 나올 만큼 지겹게 했다. 그냥 이대로 있을 거다.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 죽어버리겠지. 그만하련다. 헛된 희망도 그만. 자기 기만도 그만. 문제 해결도 그만이다. 빌어먹을. 할 만큼 했다. 오디오 녹취 기록 119 화성 일제 두 번째. 휴, 진정하자. 실컷 성질을 부렸으니까 이제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 화내고 되게 혼자 진정해 갑자기. 그러면서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런 부분도 있어요. 에어로크의 폭은 1m다. 그러니까 휴 50번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 하고 나면 등이 죽어라 아프겠지. 오디오 기록 녹취 120 화성 일제. 등이 죽어라 아프다. 되게 그냥 보다 보면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화성 일제, 며칠째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단편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장편인데 단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 책이 굉장히 두껍다고 해서 혹시 두껍다 저거 어떻게 다 읽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말이야, 요 사람이 이제 화성에서 살아남아서 지구랑 이제 교신을 하게 되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원들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이 대원들이 지구랑 교신을 안 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줄 몰라. 이 대원들은 이 주인공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제일 늦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주로 쭉 하면서 지구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나사에도 그렇고 지구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 근데 결국 이 탐사 대원들이 이 사람을 구하러 가기로 해요. 근데 그게 실패율이 4%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96%나 성공할 수 있단 말이야? 정말 대단한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봐봐요. 이 한 명은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 확률 4%면 꽤 실패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 96%의 확률을 믿고 이 6명이 가서 4%의 확률로 6명이 다 죽을 수 있어.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한 명을 죽일 건지 아니면 굉장히 낮은 확률로 모두가 살아올 것인지, 이 5명은 이 한 명의 주인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또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요게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보급선을 먼저 이 사람한테 띄우는 거예요. 보급선을 화성으로 보내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내는 거야. 그래서 보급선을 보내는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 하면요, 이게 약간 좀 빨리빨리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볼트 하나가 약간 좀 불량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띄웠어.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칼로리바 있죠, 여러분들. 칼로리바를 보내요. 그래서 칼로리바를 큐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주선에 딱 실어요. 그런 다음에 보급선을 뿅 하고 띄웁니다. 그런데 뿅 하고 띄웠는데 이 안에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큐브 모양의 칼로리바가 물이 됩니다. 액체화가 돼가지고 이 안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칼로리바 상태여선 괜찮았는데 이 액체가 갑자기 꽝 하고 한 부분을 치기 시작하니까 볼트 하나가 두둑 하고 빠져버립니다. 괜찮았던 볼트가 빠져버리고 나머지 볼트가 이 무게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량이었던 볼트가 하나 뿅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볼트가 우수수 떨어지면서 보급선이 쿵 실패.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국이 이겨서, 사실 우리도 우주선이 있는데 이거를 우주선 니네들이 사람 구조하는데 써도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너네들이 화성에 또 갈 일이 있으면 우리 중국인을 한 명 데려가지 않을래?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보급선을 띄워요. 다시 보급선을 띄워서 타이양센인가? 태양신이라는 뜻의 그런 보급선을 다시 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지구가 있고 여기에 탐사선이 있어요. 여기 화성이 있어요. 근데 탐사선이 화성에서 지구로 이렇게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에서 이 화성의 탐사선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뿅 하고 여기서 탐사선을 뿅 하고 띄워요. 그럼 이 탐사선이 돌면서 이 보급선을 탁 하고 받아요. 그러면서 그 세총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더 가속을 해서 화성으로 갑니다. 화성으로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 화성에 남아있던 주인공이 또다시 화성 상승선을 타고 뿅 하고 우주로 딱 뜨면 거기에서 또다시 우주선이 뿅 하고 이 사람을 딱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구로. 한 번도 이 우주선은 멈추지 않아. 스윙바이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가속을 해서 여기서 보급선을 띄우면 여기서 보급선을 받아서 간 다음에 여기서 사람이 뿅 하고 뜨면 여기서 사람을 딱 받아가지고 쭉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해요. 어떻게 고군분투하냐면 역시나 또라이 같은 방법으로 고군분투합니다. 이 화성 탐사선을 띄우는데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원하는 대로 우주 궤도에 딱 도착을 하려고 그러면 이 모든 무게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막 다 떼래. 막 의자도 떼고 무슨 생명 유지 기계도 떼고 막 다 떼래.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나와요. 여기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앞쪽을 뻥 뚫어서 보내고 캔버스를 하고 창문 다 떼고 외판 제거하고 나와요. 에어로크 다 갖다 버리고요. 이런저런 걸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와트니에게 천막을 씌워 우주로 날려보내는 셈이군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급하게 짐을 싣고 떠나는 픽업트럭처럼.
맞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궁금해 죽겠군요. 가압 격실의 뒷판도 떼어내라고 할 겁니다. 지금 가진 공구로 뜯어낼 수 있는 판이 그것뿐이거든요. 보조 연료 펌프도 없앨 겁니다. 그것까지 떠나보내고 싶진 않지만 쓸데없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일단 엔진 하나와도 작별할 겁니다. 엔진까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추진 로켓은 엔진 하나가 없어도 끄떡없습니다. 그걸 없애면 무게를 크게 덜 수 있죠. 그래봐야 일단 상승에만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어딥니까? 연료가 꽤 많이 절약됩니다. 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정말 철판떼기 하나에 의자 하나 뿅 하고 달고 여기를 천막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거야. 그냥 천막 하나 씌워서 보내는 셈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마크 와트니한테 뿅뿅뿅뿅 하고 이제 수신을 합니다. 딱 얘기를 하는데, 마크,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휴스턴, 아주 파괴적인 개조라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전송한 설명서에 자네가 가진 공구들로 각 단계를 이행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연료 설비에 수소를 더 넣어야 하니까 지금부터 물 전기 분해를 시작해야 해. 그 방법도 간략하게 보내겠다. 마크, 날 오픈카에 태워 우주로 날려버리려 하시는군요. 휴스턴, 막사 캔버스로 구멍을 막을 거야. 공기 역학상 화성 대기에서는 그 정도도 괜찮아. 마크, 그럼 포장 지붕차를 타고 날아가는 셈이네요. 천만다행입니다. 포장 지붕차를 타고 날아가는 겁니다. 둘 다 대화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이렇게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포장 지붕차를 타고 다는군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떠요. 화성 상승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맙소사 속도가 안 맞아. 궤도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눈앞에 화성 상승선이랑 탐사선이 딱 보이는데 여기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맞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에서는 아이언맨이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내가 쓰고 있는 이 우주복 안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난 우주에,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 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공기가 슉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슉 하고 나오는 쪽 반대쪽으로 막 물체가 가겠죠. 그래서 아이언맨처럼 추진력을 얻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발을 차고 어디를 갈 수가 있나, 그런 게 없잖아, 아예. 그래서 공기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줄게요. 그래서 요 화성 탐사선이랑 화성 상승선이랑, 그러니까 대원들이랑 마크 와튼이랑 대화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궤도가 잘못됐다라는 걸 계산을 했어요. 대장,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편에서 와트니가 말했다. 그래? 그게 뭔데? 루이스가 물었다. 여기서 날카로운 물건을 찾아 제 우주복 장갑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공기를 추력으로 이용해서 제가 그쪽으로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 팔에서 추력이 나오는 거니까 방향을 조정하기도 쉬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마르티네스가 끼어들었다. 루이스가 말했다. 그렇게 하면 초속 42m까지 낼 수 있나? 그야 모르죠. 와트니가 말했다. 그럼 제어할 방법이 없잖아. 랑데부도 눈대중으로 계산해야 되고 추력 벡터도 거의 통제할 수 없을 거야. 루이스가 말했다. 그러자 와트니가 다시 말했다.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하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방법을 찾아볼게. 루이스가 말했다. 아이언맨이요, 대장. 아이언맨. 여기서 아이언맨이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정말 긍정적이죠. 세상 긍정적, 이런 긍정적인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여기서 추진력을 얻어서 진짜 아이언맨처럼 타고 날아가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소설에서는 그 화성 탐사선에, 그러니까 메인 이 우주선에 에어로크를 떼어버리고 거기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와트니가 손바닥에 구멍을 내지 않아요. 약간 방법이 다르죠. 영화에서는 이 아이언맨 방법을 쓰지만 소설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포겔이 폭탄을 만들고 있어. 포겔은 미친 과학자예요. 차라리 제가 말한 아이언맨 방식이 나을 것 같은데요? 와트니가 말했다. 그건 너무 위험해. 자기도 잘 알잖아. 루이스가 대답했다. 와트니가 말했다. 사실은 이기적인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고국에 추모비가 세워지면 제 이름만 올라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대장의 떨거리 무리 속에서 끼어있고 싶지 않아요. VAR을 폭파시키는 건 안 돼요. 그러자 루이스가 말했다. 정 그렇게 나온다면 잠깐 가만히 있어봐. 내 견장을 보니까 내가 대장이었네? 가만히 앉아있어. 우리가 데려갈 테니까. 치사하게. 정말 여기 나온 사람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고 소설에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이 책이 나름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되게 뭐랄까 약간 뭔가 신이 나서 설명을 했는데 되게 신이 나는 책이에요. 되게 읽으면 진짜 재미있어요. 읽다면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또라이 같은 속에 정말 과학적인 디테일도 살아있고 이런 깨알 같은 미션들이 되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나도 처음에는 이 책이 되게 두꺼워서 쫄았는데 되게 재미있어요. 설명 끝. 자, 이렇게 오늘 책 컨텐츠는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을